좋아. 자, 그 다음은 이제 4장 사이클로 알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이 말뜻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 새로운 개념에선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항상 얘기했지만 ANE 뜻이라고 했어요. ANE가. 그렇지. 거기에 이제 처음 보는 어근이 붙었어요. 사이클로. 자, 저거의 뜻은 뭐냐면 버르버르버르버 고리. 고리. 바로 처음과 끝이 연결된 이런 형태를, 이런 구조를 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단일결합으로는 되어 있는데 뭐가 고리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챕터. 내가 교재 쓸 때 0챕터는 거의 안 쓰는데 완전 기본이라서 0챕터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인트로. 첫 번째 분자식. 자, 사이클로 알케인의 분자식은 이겁니다. 수소 N개와 탄소 N개와 수소 2N개 이렇게 항상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N은 어떤 숫자로 표현되냐면 뻐러봐 3부터 1, 2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부터 해서 4, 5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얘를 일반적 구조를 한번 살피시면, 자, 저번 시간에 있던 알케인은 봐봐요. 탄소가 단일결합으로 있는 상태에서 짜잔, 요게 기본적인 알케인의 구조라고 했죠. 보이세요? 그래서 이때 뭐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라고 했었냐면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다가 이게 이 앞에 하고 두 개의 마지막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더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구조로, 일반적인 분자식으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CH2가 요게 N개가 있고 거기에 수소가 두 개가 더 포함된다. 그래서 알케인의 일반적 구조식을 CnH2n 더하기 2로 표현했던 게 이거 때문이었죠. 근데 이때 얘가 사이클로다 라고 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어떻게 사이클로를 만들 수 있느냐? 어쨌거나 여기서도요 CH2 이걸 반복시켜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말단에 수소 두 개를 하나하나 넣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탄소들의 모든 옥텟을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분자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CH2가 그야말로 그냥 N개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걸 풀었을 때 뭐가 나오고요? CnHe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들 바로 기초적인 이름, 기초적인 뭐 구조들을 좀 살펴보면 자, 뭐 예를 들어서 탄소가 3개다. 그럼 수소가 몇 개라는 얘기겠어요? 6개. 그러면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슈쇼, 슈쇼, 슈쇼. 아시겠죠? 자, 이때 이렇게 그리는 걸 간단하게 어떻게 그리느냐고. 간단하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바로 모든 탄소하고 수소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얘를 그냥 간단하게 짜자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사이클로프로페인이라고 불러요. 자, 앞서 사이클로와 AN의 말은 얘기했었죠. 사이클로는 고리고 AN은 단일가라. 여기에 프로프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프로프. 탄소 3개. 그래서 탄소 3개가 단일결합인데 고리가 되었어.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탄소 4개면 수소가 몇 개? 그러면 8개. 그러면 얘를 어떤 구조를 그릴 수 있냐? 바로 짜잔. 이게 사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꼭지점에 뭐가 있는 거야? 탄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 탄소에 수소가 몇 개씩 있는 거겠어? 2개씩. 그러면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사이클로 부테인이라고 합니다. 부테의 뜻은 탄소 4개였죠. 그 다음 탄소 5개면 수소가 6개일 거고요. 그럼 그때 간단한 그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의미는 이름은 사이클로 펜테인. 여기서 펜트의 뜻은 탄소 5개였죠. 자, 하나만 더 그려보자. 딱 하나만 더. 탄소 6개입니다. 그럼 수소 몇 개일까요? 바로 12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저 녀석의 구조는 짜잔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녀석의 이름은 사이클로 헥세인이 되겠고요. 이때 여기에 있는 헥스는 탄소 6개를 뜻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결국 그림으로 보면 삼각형, 육각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계속하면 뭐 칠각형, 팔각형 계속 있겠죠. 계속 있어요. 뭐 n각형 다 있다고요. 그런데 딱 요 4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일까요? 분명 더 있는데 이게 자연계 화합물질을 분석하면 요 3, 4, 5, 6각형이 제일 많아요. 칠각형도 종종 나오는데 칠각형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흔치 않아. 있긴 있는데 아주 흔하진 않아. 그러니까 많은 유기화학 분자 구조가 이 4가지 고리 구조로 거의 대부분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갖는 걸 뭐라고 한다? 요것을 사이클로 알케인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볼까?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부른다고요?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 좀 날 줄게요. 지우자.
자, 그래서 짜잔. 이름 붙이기. 자, 이름 붙이기도 뭐 다양한 예를 한번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 짜잔. 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자, 그럼 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요렇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자, 사이클로펜테인의 의미가 뭐겠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틸의 의미는 뭐겠어요? 메틸. 메틸은 바로 이오 치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선 이름에서 우리는 어떤 그래머를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 오각골이 요게 뭐가 된다? 메인 체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어져 있는 이 고리 구조를 주사술로 두고 그리고 거기에 가지인 메틸이 붙었다 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줄게요. 준다잉? 준다. 자, 어떤 예를 들어볼 것이냐? 자, 요건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바로 1970년대 방식. 으로는 얘를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면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주사슬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주사슬로 정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긴 사슬이 뭐다? 주사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탄소가 몇 개로 사슬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졌으니까 어디가 사슬이 더 길다? 이쪽이 더 길다는 얘기지. 그건 알겠죠? 그리고 이때 그러면 주사슬에 그 다음 뭐 해야 돼? 주사슬이 정해지면 뭐를 붙여야 되죠? 뭐를 부여해야 되죠? 번호를 붙여야 되죠. 그럼 어디를 1번으로 할까요? 여기를 1번으로 할까요? 어디를 1번으로 할까요? 여기를 1번으로 해야 가지가 조금 더 작은 번호의 번호가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원 사이클로 프로필 부테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이클로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사이클로? 고리. 그 다음에
프로프의 뜻은 탄소 3개. 거기에 YL의 뜻은 그게 알킬 그룹, 맞죠? 알킬 그룹. 알킬 그룹이고 또한 그게 가지다. 그리고 알킬 그룹의 그 알킬의 1, 그게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탄소 3개가 고리를 이루어 알킬 그룹 가지가 됐다 라는 뜻으로 사이클로프로필이라고 쓰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부테인의 1번에 붙어 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얘는 핀으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핀이 뭐라고 했죠? 오, 거의 대단한데? 바로 가장 최신의 이름을 바로 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가장 최신의 이름을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퍼드 아이팩 네임을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최신판. 으로는 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바로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얘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좀 잘 봐. 그럼 내가 빨간색으로 쓴 게 뭐예요? 빨간색으로 쓴 게. 하여튼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게 뭐예요? 메인 체인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걸 메인 체인으로 하겠다는 거네. 자, 여기서의 최근 새로 정해진 논리 구조는 이거예요. 바로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뜻은? 탄화수의 뜻이 뭐예요? 탄화수의 뜻은 뭐예요? 자, 영어로. 영어. 바로 하이드로 카본이죠. 뜻은 뭐냐면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 그걸 탄화수소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서의 논리 구조는 뭐냐면 바로 탄화수소에서는 고리 구조가 메인 체인이다.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긴 게 중요한데 고리가 등장하게 되면 고리가 더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긴 것보다. 무슨 말이겠죠? 그게 요즘 바뀐 이름 체계에 나타나는 어떤 규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 바로 얘는 부틸 사이클로 프로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가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틸 그룹이 되는 거야. 탄소 4개의 알킬 그룹인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이름은 원사이클로프로필 부테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부틸 사이클로프로페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더 좋은 이름은 이건데 요것도 허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된 노멘클레이처 책을 보면 여기 뒤에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핀 이렇게 쓰여요. 가장 최신 이름으로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영어로 뭐라고 쓰더라? 허용 이렇게 써요. 허용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뒤에 붙어요. 근데 이게 단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오랜만에 봐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이름인데 요런 이름도 허용은 된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얘기 안 하시고 요것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름을 다 알아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뭐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하나. 바로. 자, 예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뭐는 정해놨어요? 메인 체인 정해놨죠? 자, 여기에 어떤 가지들이 붙었냐면 요런 가지를 뭐라고 하죠? 메틸. 요런 가지를 뭐라고 하죠? 에틸. 자, 그러고 나면 메인 체인에 뭘 부여해야 돼요? 번호를 부여해야 되죠. 어디를 1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바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렇게 1, 2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1, 2라고 할 수도 있죠. 둘 다 1, 2예요. 그죠? 근데 둘 다 1, 2인데 자, 저렇게 번호 체계가 같을 경우에는 어디에 어떤 번호를 넣는다? 번호 체계가 같을 경우만 알파벳 순이 더 빠른 쪽에 더 작은 번호를 넣는다고 했었죠. 그건 저번에 그 알케인 노멘클레이처에서 했던 거죠.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1 에틸, 2 메틸, 사이클로 펜테인이라고 쓰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제 이름은 1 에틸, 2 메틸, 사이클로 펜테인. 그러니까 사실은 고리 구조가 있어도요. 기본적인 그 그래머는 알케인에서 했던 걸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케인에서 배운 것에다가 고리 구조의 어떤 특징만 살짝 더 첨가가 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네 번째 하기 전에 할로젠. 할로젠 넣어서 있죠? 자, 할로젠은 뭐? 알킬 그룹처럼 취급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런 그 탄화수소에 할로젠이 치환기로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할로젠은 특별한 이름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알킬 그룹처럼 취급해서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F 얘 원래 이름이 뭐죠? F 원래 이름이?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 그 다음 염소 원래 이름은 클로린이죠. 그 다음 BR은 원래 이름이 브로마인이죠. 그 다음 I는 이름이 아이오다인이에요. 그래서 끝 어미가 뭐로 끝나냐면 인 이걸로 끝난다. 알겠죠? 얘를 알킬 그룹처럼 취급을 하면 어떻게 부르면 된다? 바로 플루오르 클로르 브로무 아이오드 뒤에다가 오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 플로라인이 가지처럼 붙으면 플루오로라고 하고요. 염소는 클로로, 브로마이드는 브로모, 아이오다인 아이오도.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건이 오케이?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준다. 노멘클레이처를 지운 건 아닌데. 저에서 이그젬플 4. 자, 어떤 걸 한번 예를 들어 볼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자, 이렇게 한번 저런 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럼 뭐 메인 체인은 정해놨고요. 자, 여기서 요런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에틸. 그 다음 요런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메틸인데 이렇게 할로젠이 붙어 있을 경우 얘를 뭐라고 부른다? 클로로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클로로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메인 체인에 뭐 넣어줘야 돼요? 번호 넣어줘야 되죠. 그럼 어디가 1번일까요? 보러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순차적으로. 알겠죠? 자,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 왜 염소 쪽에 1번이 되는 걸까요? 바로 자, C, M, E 중에 우선 그 전에 빨갛게 해도 흰색으로 해도 1, 2, 3, 1, 2, 3 번호 체계가 같죠. 번호 체계가 같을 경우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알파베틱 오더가 빠른 가지에 더 작은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C, M, E 중에 클로로가 알파벳이 빠르니까 여기다가 1번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녀석의 이름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바로 1 클로로 3 에틸 2 메틸 사이클로 펜테인 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도 봐봐요. 번호는 1, 2, 3으로 썼지만 쓸 때는 클로로 에틸 메틸이라고 써야 되죠. 왜? C, E, M 이게 무슨 순서예요? 알파베틱 오더 순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클로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에틸, 메틸을 써야 돼요. 이름 어떻게 부르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케인의 노멘클레이처가 그대로 적용되고 거기에 이제 고리 구조의 특징이 약간 들어가며 그 다음 할로젠의 경우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로, 클로로, 브로마이어도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쉐, 굿업세요. 오, 내가 쉬가 말이야. 오, 씨 말이야. 오, 씨 말이야.